당신이 내 딸이 맞습니까? 대한민국 5대 재벌 회장이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저 푸드트럭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20살 소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거대한 재벌 그룹이 제 트럭을 철거하려 했죠. 폐암 말기 할머니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으려 했어요. 며칠 전엔 제가 그들의 손자를 살렸는데 말이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재벌가. 저는 분노했습니다. 싸우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이 회장이 꺼내 든 낡은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우리 엄마가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 남자가 서 있었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모든 건 그날 오후 한 개의 마카롱과 한 아이의 쓰러짐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20살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20살이 아니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푸드트럭을 지키는 그런 20살이었죠. 제 이름은 강혜솔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모든 게 단 하나의 마카롱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오후만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제 진짜 아버지를 모른 채 살았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길러준 할머니조차 구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서울 외곽의 한적한 대학가, 골목, 그곳이 제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해솔 마카롱이라는 이름의 낡은 푸드트럭 한 대. 거기서 저는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일해야 했냐고요? 길러주신 박 여사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폐암 말기였어요. 병원에서는 매일같이 독촉 전화가 왔죠. 수술비, 약값, 치료비. 숫자들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강혜솔 씨, 이번 달 치료비가 300만 원입니다. 내일까지 입금 안 되시면 퇴원 조치합니다. 병원 행정실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300만 원. 저한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마카롱을 굽는 것뿐이었어요. 새벽마다 반죽을 치대고 오븐 앞을 지키고 손님들에게 웃으며 마카롱을 건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카롱 드세요. 힘이 나는 달콤함입니다. 저는 매일 그렇게 외쳤어요. 하지만 제 손등은 추위에 빨갛게 부어 있었고 낡은 장갑 사이로 동상 자국이 보였죠. 마카롱 한 개에 3,000원. 하루에 100개를 팔아야 30만 원이었습니다. 열흘을 쉬지 않고 일해야 300만 원이었죠. 하지만 매일 100개씩 팔리는 건 아니었어요. 비가 오는 날엔 손님이 10명도 안 왔습니다. 파티시에가 되고 싶었습니다. 프랑스 유학을 꿈꿨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어떤 날은 끼니를 거르기도 했어요. 마카롱 재료비를 아끼려고요. 계란, 아몬드 가루, 설탕. 이것들이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혜솔아, 너 또 밥 안 먹었지? 단골 손님 김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죠. 거짓말하지 마. 자꾸 이러면 내가 먼저 쓰러진다. 김 사장님은 떡볶이를 사다 주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구나. 그날도 똑같은 오후였어요.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이었죠. 저는 오븐에서 막 꺼낸 마카롱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라즈베리 맛이었어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맛이었죠. 갑자기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제 트럭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차인 줄 알았어요. 이 골목에 그런 비싼 차가 올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차 문이 열렸습니다. 운전기사가 황급히 내리더니 뒷좌석에서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나왔어요. 저기요, 도와주세요. 아이는 제 또래 남자애들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8살쯤 되어 보였는데 너무 말랐어요. 빼빼 마른 팔다리가 옷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죠.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들이 아이 몸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이가 차 안에서 마카롱 냄새를 맡고 갑자기 먹고 싶다고 했어요. 이 아이는 심리적 거식증이 있어서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뭘 먹고 싶다고 했어요. 운전기사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저는 즉시 각 구운 마카롱을 꺼냈어요.
여기요. 드세요.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마카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죠.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걸 먹은 것처럼요. 맛있어. 아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마카롱을 떨어뜨렸죠.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꼬마야, 정신 차려. 저는 즉시 트럭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배웠던 게 기억났어요. 할머니 병간호하면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거든요. 아이의 맥박을 짚었죠. 약했습니다. 너무 약했어요. 구급차 불러요, 빨리. 저는 필사적으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확인하고, 심장 마사지를 했죠. 꼬마야, 정신 차려. 눈 떠봐. 그 와중에 제 털모자가 벗겨졌습니다. 마스크도 떨어졌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간신히 의식을 되찾은 아이가 저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누나 웃는 모습이 우리 엄마랑 꼭 닮았어요.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를 닮았다고요? 이 아이의 엄마를요? 그때였습니다. 길 건너편에 서 있던 또 다른 세단의 뒷좌석. 거기서 한 남자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신사였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남자가 JK 그룹 한태영 회장이었다는 걸요.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아이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운전기사가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거기엔 JK 그룹이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죠. JK 그룹. 신문에서 본 적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엄청난 재벌 그룹이었죠. 아니에요. 당연한 일 한 거예요. 아이가 괜찮기만 하면. 운전기사는 깊게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저는 트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우리 엄마랑 꼭 닮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좁은 원룸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를 닮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었죠. 벽에 걸린 엄마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는 28배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11살이었죠. 그때부터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습니다. 엄마 얘기는 할머니도 잘 안 하셨어요. 그저 내 엄마는 착한 사람이었어 라고만 말씀하셨죠. 아버지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아버지라니 공란이었어요. 미혼모 가정이었죠. 저는 그저 제가 버림받은 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엄마, 내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해솔아,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우리랑은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단다. 그게 엄마가 아빠에 대해 해준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틀 후 구청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철거 구역입니다. 당장 트럭 치우세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뭐라고요? 저 여기서 3년째 장사하고 있는데요. JK 그룹이 이 구역 전체를 재개발한다고 했어요. 빨리 치우지 않으면 강제 철거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JK 그룹이라고요? 그 아이를 구해준 게 화근이었을까요? 재벌들은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건가요? 대안도 없이 이럴 순 없잖아요. 저 여기서 나가면 할머니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하라고요? 관리인은 차갑게 서류를 던졌습니다. 그건 제 할 바 아닙니다. 일주일 안에 치우세요. 안 그러면 강제로 끌고 갑니다. 일주일이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규정입니다. 항의하실 거면 구청에 가서 하세요. 관리인은 냉정하게 돌아섰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3년을 버텼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매일같이 이 트럭을 지켰죠.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마다 찾아왔고 이 골목이 제 전부였는데 일주일 안에 나가라고요? 해소라. 무슨 일이야? 김 사장님이 달려오셨어요. 사장님, 저 여기서 나가야 해요. 철거래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JK 그룹이 재개발한대요. 일주일 안에 나가라고. 김 사장님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JK 그룹이라. 재벌들은 원래 그래. 약자들 깔아뭉개는 게 일상이지. 저는 무너졌어요. 재벌가의 친절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자를 짓밟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날 밤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어요. 할머니, 해소라, 왔구나. 오늘은 장사 잘 됐니? 할머니는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었어요. 트럭을 잃게 됐다고, 이제 병원비를 낼 수 없다고.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우리 해솔이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로 나와 주저앉았어요. 숨이 막혔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할머니를 살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 순간 저 멀리 JK 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한태영 회장이 경로하고 있다는 걸요. 누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그 구역을 철거 대상으로 지정했나. 비서실장이 떨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외식사업부 매니저가 독단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해고하고 철거 계획 전부 취소해. 그리고 강혜솔이라는 여자에 대해 극비리에 조사하게. 아무도 모르게. 절대로 내 지시라는 걸 들키면 안 돼.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태영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사진이었죠. 오정민. 그리고 며칠 전 푸드트럭 앞에서 본 그 젊은 여자의 얼굴.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만약. 한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20년 전의 죄를 떠올렸어요. 가문의 압력에 굴복해 오정민을 버렸던 그날을요. 당시 한태영은 JK 그룹의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룹 회장이었던 아버지는 오정민을 인정하지 않았죠. 평범한 집안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너는 재벌가의 후계자다. 너에게 어울리는 여자가 따로 있어. 하지만 아버지, 저는 정민이를 사랑합니다. 사랑. 그런 감상적인 것 때문에 그룹을 망칠 셈이냐? 당장 헤어져. 결국 한태영은 굴복했습니다. 그룹을 위해, 가문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오정민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주고 헤어졌죠. 미안해, 정민아. 나는 약한 사람이야. 괜찮아요, 태영 씨. 저도 알았어요. 우리는 애초에 안 맞는 사람들이었죠. 오정민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프게 웃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한태영은 그 후 모든 걸 가졌어요. 회장 자리, 돈, 명예.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그 여자가 자신의 딸이라면 비서실장, 조사 결과 나오는 대로 즉시 보고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태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두려웠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대학가 근처는 이미 다른 푸드 트럭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좋은 자리는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요. 그건 너무. 싫으면 말고요. 이 자리 대기자가 얼마나 많은데. 부동산 중개인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200만 원이면 할머니 치료비도 못 내는데. 그날 저녁 트럭으로 돌아왔어요.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장사할 수 있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해소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단골 손님 대학생 민지였습니다. 언니, 진짜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응. 어쩔 수 없어. 그럼 언니 마카롱 어디서 먹어요? 제가 시험 기간마다 찾아왔는데 민지는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언니 새로운 자리 찾으면 연락할게.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낯선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강혜솔 씨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JK 그룹 비서실 차장 김민수입니다.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경계했습니다. JK 그룹이요? 당신네들이 저 여기서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자세한 건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사로 와주시겠습니까? 차장은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어차피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JK 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35층 높이의 고층 빌딩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압도됐습니다. 대리석 바닥, 거대한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제가 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죠. 강혜솔 씨, 이쪽으로 오십시오. 비서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35층, 회장실이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었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책상 뒤에 한태영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며칠 전 길 건너편 차 안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 남자였습니다. 앉으십시오, 강혜솔 씨. 한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 회장은 저를 한참 바라봤어요. 마치 유령을 보는 것처럼요. 강혜솔 씨,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철거건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시 취소 조치했고 책임자는 해고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우리 손자를 살렸습니다. 도준이를요. 그 은혜를 갚기도 모자랄 판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회장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저 같은 사람에게 사과를 한다고요? 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도준이는 심리적 거식증으로 3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카롱이 아니었다면 그 아이는 아마. 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보답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점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저희가. 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재벌들의 특혜 같은 건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강혜솔 씨, 오해하셨습니다. 이건 특혜가 아니라. 됐다고요.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나가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한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왜 이 사람이 제 엄마를 물어보는 걸까요? 오정민입니다만 왜 그러시는데요? 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책상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어요. 회장님, 비서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꺼냈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 어머니입니까? 저는 사진을 받아 들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엄마였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행복해 보이는 엄마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엄마 옆에는 젊은 시절의 한태영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앉으십시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한 회장은 힘없이 의자에 앉았어요. 20년 전
저는 오정민을 사랑했습니다. 결혼하려고 했죠. 하지만 한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재벌가의 후계자가 평범한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고요. 저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의 압력에 굴복했죠. 그래서 우리 엄마를 버렸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는 당신을 버린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혼자 저를 낳고 병들어서 30도 안 돼서 죽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조사했습니다. 오정민이 당신 어머니가 9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도, 당신이 미혼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도. 한 회장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그리고 당신의 나이, 출생 기록, 모든 게 맞아떨어집니다. 강혜솔 씨, 당신은 아마 제 딸일 겁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얼굴은 오정민을 너무나 닮았어요. 당신의 나이도 맞고 아버지라니 공란인 것도. 저는 비웃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모른 척 하다가 이제 와서 딸이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제 아버지는 죽었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혜솔 씨, 제발. 내 이름 부르지 마세요. 당신한테 그럴 자격 없어요. 저는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밖으로 나가 한참을 걸었죠. 눈물이 났어요. 왜 이제 와서. 20살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와 손잡고 걷는 걸 볼 때마다 부러웠어요. 하지만 참았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고요? 그것도 재벌 회장이라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 병실에 갔습니다. 할머니, 혜솔아, 울었구나.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는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한태영 회장을 만난 것, 엄마의 사진을 본 것, 제가 재벌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것. 할머니는 한참 침묵하셨어요. 혜솔아, 내 엄마 정민이는 말이야.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으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한 남자와 사귀었어. 그 남자가 한태영이었지. 하지만 그 남자는 정민이를 버렸어. 재벌가의 압력 때문이었지. 할머니가 알고 계셨어요? 그럼 정민이가 다 말해줬지. 하지만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민이는 너를 낳고 정말 행복해했어. 너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닮아서 좋다고 했지. 미워할 수 없다고.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착했어요? 착한 게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이야. 진짜 사랑은 미워할 수 없는 거란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혜솔아, 넌 그 사람을 용서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내 인생을 위해서라도 한번 기회를 줘봐. 유전자 검사를 해서 확실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정말 그 사람 딸이라면 넌 이 고생을 안 해도 돼. 내 꿈을 이룰 수도 있고, 그리고 나도 치료받을 수 있지.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맞았습니다. 저 혼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계셨죠. 알겠어요, 할머니. 생각해 볼게요. 이틀 후, 저는 다시 JK 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한태영 회장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군요. 유전자 검사 하겠습니다. 한 회장의 눈에 희망이 번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저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친자 관계가 아니라면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어요.
며칠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편 도준이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해솔 누나는요? 해솔 누나 보고 싶어요. 도준아, 누나는 지금 바빠서. 거짓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못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도준이는 울었어요. 한 회장은 괴로워했습니다. 손자에게도 해솔에게도 미안했죠. 그날 밤 도준이는 결심했습니다. 한밤중 경비가 잠든 틈을 타서 도준이는 저택을 빠져나왔어요. 8살 아이가 혼자서요. 한겨울 추위에 얇은 잠옷만 입고 맨발로요. 도준이는 오직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해솔 누나, 해솔 누나한테 가야 해.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트럭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야 했죠. 해솔 누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 문을 열었어요. 도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도준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는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잠옷만 입고 맨발로 눈 위를 걸어온 거예요. 누나, 추워요. 아이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빨리. 저는 도준이를 트럭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담요로 감싸주고 히터를 최대로 틀었죠. 이 바보야,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할아버지가 누나 못 만나게 했어요. 도준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거짓말쟁이에요. 누나가 바쁘다고 했는데 사실은 못 만나게 한 거잖아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준아, 할아버지는 널 보호하려고 그런 거야. 싫어요. 저는 누나가 좋아요. 누나 마카롱 먹고 싶어요. 저는 마지막 남은 마카롱을 꺼냈어요. 자, 여기. 도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마카롱을 먹었습니다. 누나, 저랑 친구 해줄 거죠? 계속? 물론이지. 저는 도준이를 꼭 안아줬어요. 아이는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대였습니다. 트럭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고 그 뒤로 한태영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도준이를 찾느라 반쪽 서울을 뒤진 것 같았죠. 한 회장은 제 무릎에서 자고 있는 도준이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죄송합니다. 손자가.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도준이를 비서에게 넘겼습니다. 한 회장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저를 바라보면서요. 당신은 정말 오정민을 닮았습니다. 그녀처럼 따뜻하고 다정하고. 그는 트럭을 둘러봤어요. 낡고 좁은 공간이었죠. 이런 곳에서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한 회장은 트럭 밖으로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비서들이 놀라 말렸지만 한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오정민에게 했던 짓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는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고통받았구나. 20년 동안요. 엿새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혼자 결과를 받으러 갔습니다. 한 회장에게도 따로 연락이 갔다고 했죠. 대기실에서 한 회장을 만났어요. 우리는 서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혜솔 씨, 한태영 씨, 들어오십시오. 의사가 불렀어요. 우리는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꺼냈어요. 누가 먼저 여시겠습니까? 한 회장이 저를 봤어요. 해솔 씨가 먼저 보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뜯었어요. 종이를 꺼냈죠. 친자 관계 확률 99.99%. 숫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정말로. 저는 한태영의 딸이었습니다. 한 회장이 다가와 결과를 봤어요.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해솔아.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내 딸. 내 딸이구나. 52살 재벌 회장이 21살 딸 앞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아빠가
아빠가 너를 버렸어. 20년 동안 너를 몰랐어. 저도 울었어요.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아버지, 그렇게 불렀어요. 한 회장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생 많았다, 내 딸.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20년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러요. 한 회장은 할머니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가십시오, 아버지. 제가 등을 떠밀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어르신. 한 회장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민이를 버렸습니다. 해소리를 외면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할머니는 한 회장을 바라보셨어요. 주름진 손으로 그의 손을 잡으셨죠. 정민이는요. 끝까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르신. 그 아이는 해소리를 볼 때마다 행복해했어요. 당신을 닮아서 좋다고 했죠. 당신의 눈을 닮았다고, 당신의 웃음을 닮았다고. 한 회장은 흐느꼈습니다. 해소리는 착한 아이예요. 정민이를 닮았죠. 부디, 이제라도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한 회장은 즉시 할머니의 치료를 최고급 병원으로 옮겼어요. 국내 최고의 폐암 전문의들이 투입됐죠. 외국에서 신약도 공수했습니다. 비용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한 회장은 회사로 돌아가 회의를 소집했어요. 제 딸을 철거 위협했던 자들을 모두 조사하라. 그리고 회장님, 그건 너무 과한 처사가. 상무가 말을 꺼냈지만 한 회장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내 딸을 건드린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 당장 해고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라.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 회장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해소라. 하지만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들도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엄마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거요. 한 회장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넌 정말 오정민을 닮았구나. 그는 미소 지었어요. 며칠 후, 한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개인 재산 2천억 원을 출연하여 오정민 청년 창업지원재단을 설립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이 재단은 홀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의 청년들에게 우선권을 주겠습니다. 한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0년 전, 저는 제 잘못으로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 죄를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날 기사는 전국을 뒤흔들었어요. JK 그룹 회장, 2천억 재단 설립 한태영 회장의 참회와 구원.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엄마가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이루는 거였으니까요. 석 달 후,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해소라, 나 이제 괜찮아.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엄마한테 물려받은 레시피가 있단다. 그걸 내가 완성해라. 할머니가 낡은 노트를 건네셨어요. 엄마의 필체로 가득한 제과 노트였습니다. 내 엄마는 파티시에가 되고 싶어 했어. 하지만 이루지 못했지. 너라도 이뤄다오. 저는 노트를 꼭 안았어요. 네, 할머니. 저는 프랑스 파티시에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JK 그룹의 지원 없이 순수하게 제 포트폴리오로요. 그리고 합격했어요. 해소라, 축하한다. 아버지가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 저는 제 힘으로 갈 거예요. 아버지 돈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 알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출국하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에 아버지, 할머니, 도준이가 나왔어요. 누나, 빨리 돌아와요. 누나 없으면 안 돼요. 도준이는 울먹였습니다. 금방 올게, 도준아. 그동안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 해. 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해소라,
내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자랑스러워할 거다. 고마워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해솔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라. 아빠가 달려갈게. 네, 아버지. 저는 웃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요? 제가 엄마의 꿈을 이룰게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매일 밤 엄마의 레시피 노트를 보며 연구했죠. 그리고 드디어 파리 최고의 파티시에 대회에 나갔습니다. 제 작품은 엄마의 마카롱이었어요. 엄마의 레시피에 제 기술을 더한 작품이었죠. 심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등, 강해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시상식장에 아버지, 할머니, 도준이가 와 있었습니다. 해솔아, 축하한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도, 도준이도 울었죠. 저도 울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말했어요. 이 상을 하늘에 계신 제 엄마 오정민에게 바칩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박여사 할머니, 늦었지만 제 아버지가 되어준 한태영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엄마 사진을 봤어요. 엄마, 제가 해냈어요. 엄마의 꿈을 이뤘어요. 사진 속 엄마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서울 한복판에 오정민 파티스리라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엄마의 이름을 건 가게였죠. 오픈 첫날, 아버지가 오셨어요. 해솔아, 축하한다. 내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고마워요, 아버지. 할머니도 오셨어요. 이제 많이 건강해지셨죠. 우리 해솔이 정말 대단하구나. 도준이도 왔어요. 이제 11살이 된 도준이는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누나, 마카롱 주세요. 그래, 먹어라. 저는 웃으며 마카롱을 건넸어요. 가게는 대박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죠. 여기 마카롱 정말 맛있어요. 강해솔 셰프가 직접 만드신대요.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었어요. 매일 밤 아버지와 할머니, 도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는 거였죠. 해솔아, 오늘 장사 잘 됐니? 네, 아버지. 완판됐어요. 우리 해솔이 대단해.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웃으셨어요. 20년의 고통이 끝났습니다. 마카롱 하나로 시작된 기적이었죠.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건 마카롱이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걸요. 늦게라도 찾은 아버지, 회복하신 할머니, 동생처럼 아끼는 도준이,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엄마. 이 모든 게 제 가족이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마카롱처럼 달콤한 인생. 이제 시작입니다.